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오일로 공식과 그리고 극한값 2 그리고 일반적인 복소 좌표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그 이유에 관해서 같이 논해 봤습니다. 오늘은 복소근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소근, 복소수에서의 어떤 값이라는 얘기죠. 방정식처럼 복소근과 그리고 그 극좌표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지난번에 오일러 공식으로 표현하던 극좌표, 극형식을 극좌표로 표현해서 극좌표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한 전 단계인 극좌표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복소근과 극좌표에 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째, 복소근. 복소수 형태의 근이라는 얘기죠. 복소수 형태의 근. 어떤 젯을 n을 했더니만 이게 a 플러스 bi가 됐다는 얘기죠. 이 z도 복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 zet을 x 플러스 yi라고 둡시다. 이렇게 이게 a 플러스 bi 이렇게. a 플러스 bi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가로에 고장 들어갑시다. 코사인 시타 플러스 i의 사인 시타 이렇게. 이게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이것을 스몰 r이라고 라지 r이라고 합시다. 계산된 거니까 코사인 시타 플러스 i의 사인 시타. 요 값도 우리가 정돈을 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가로의 코사인 이걸 뭐라 그럴까요? 저게 시타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시타 1이라 그러죠.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시타 이렇게. 플러스 i의 사인 시타. 이 값의 n승. 요 꼴도 번거로우니까 이것을 r이라고 합시다. 스몰 r. 그럼 이것은 스몰 r의 n승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드마블리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n 시타 플러스 i의 사인 n 시타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r의 이 값과 같은 형태. r의 코사인 시타 1 플러스 i의 사인 시타 1. 이것은 요놈 제곱 플러스 요놈 제곱 이 크기하고 요 크기가 같은 형태니까 이 값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r의 n승이 라지 r이 돼야 된다. 근데 r 값 자체는 우리가 극형식을 표현할 때 이게 거리 개념이죠. 이게 거리 개념. 거리 개념이 항상 0 이상이죠. 이것들은 실수인데, 이것도 거리 개념인데 실수인데, 거리 개념이니까 항상 0 이상이니까 r은 n 제곱근 r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이것은 n 시타가 시타 1이 되는데 이것만이 되는 건 아니죠.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니까 여기다가 ek 파이 이렇게 써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시타는 n분의 시타 1 플러스 ek 파이 이렇게. 그리고 요 k 값은 0부터 시작해서 0, 1, 2 이런 식의 값을 쭉 가서 이게 n이 되면 이게 주기가 되니까 n-1까지
이렇게 갖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소근은 생각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합니다. 사실 구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변을 비교를 해나갈 때 Z 자체도 우리가 구하는 Z 자체도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극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결과값 A 플러스 BI 값 자체도 이렇게 극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 값 자체가 이 극형식이 된 서로 극형식이 된 요 값과 요 값 자체를 이 값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비교를 해서 동일한 똑같은 거니까 거리가 같아야 되고 그에 따른 평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각이 같은데 상가함수는 주기함수니까 이와 같이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시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제곱근 아래 결과 자체는 n제곱근 아래 몇 개만 써보겠습니다. 아래 k 대신에 0을 넣으면은 코사인 n분의 시타 플러스 i 사인 n분의 시타 이렇게 이런 식의 근이죠. 그 다음에 k 대신에 1을 넣어주면은 역시 마찬가지 n제곱근 아래 코사인 n분의 시타 플러스 2파이 플러스 i의 사인 n분의 시타 플러스 2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겠죠. 0을 넣고 1을 넣고 쭉 해서 n-1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요렇게 복소근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 복소근 중에서 복소 단위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소 단위근.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 단위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세 n승이 1이 되는 경우에 이 단위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1이라는 숫자 자체를. 그러면 이 1도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1을 극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극형식으로. 어떻게? 길이가 1이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1이 되니까 의미 없고 코사인 1이 되려면은 0도 플러스 i의 사인 0도 이렇게 되겠죠. Z은 이런 형태인데 x 플러스 y 형태인데 저걸 쓰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익숙하니까 곧장 이렇게 들어가요. 곧장. 역시 마찬가지 절대값 자체가 1이니까 길이 자체가 1이니까 이것도 1이니까 이 자체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곧장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 이렇게. 그럼 곧장 비교가 가능하죠. 이거 자체가 곧장. 그러니까 이거의 n승이군요. 이거의 n승. 그럼 코사인 n 시타 플러스 i의 사인 n 시타 이퀄 코사인 0도 플러스 i의 사인 0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n 시타는 0도인데 0도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각이 되는 거, 그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0 플러스 2k 파이 이렇게 되겠죠. 0도 2k 파이 내에 들어가니까 그럼 시타는 n분의 2k 파이 이렇게 됩니다. 2k 파이를 n 등분한 형태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은 단위원이 있으면 반지름 1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1을 중심으로 해서 2k 파이 k 대신에 1을 넣으면 n분의 2k 2파이 k 대신에 1을 넣으면 n분의 2파이에 곱하기 2 0을 넣으면 0도 그러니까 0 이게 2n 파이에서 2n 파이를 n 등분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렇게 12등분 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요 위치가 만일에 n이 여기서 n이 12라면 이렇게 12라면은 n이 12라면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12분의 2k파 이게 12분의 2파 형태니까 요 위치
이 위치를 나타내는 복소수 값 자체가 이것의 근이 되는 거죠. 이것의 근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x의 n승은 뭐 a 이렇게 실수 범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x 값은 n이 짝수면은 2개, n이 짝수면은 n이 홀수면은 x 값이 이런 건 2개, 이런 경우는 하나 이렇게 되죠.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같은 말 12승을 하면 실수로 표현되는 게 여기가 바고 여기가 2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것을 실제 숫자로 두고서 한 번 더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제세 삼승 말 1이 복소 단위근으로서 그러면 이것은 제스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의 3승이 코사인 0도 플러스 i의 사인 0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코사인 3시타 플러스 i의 사인 3시타 이퀄 코사인 0도 플러스 i의 사인 0도. 그럼 지금까지 하듯이 3시타는 아주 단순하죠. 0도. 0도인데 일반값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2k파이 이렇게. 그래놓고 k는 주기를 가지니까 3을 넘지 않는 0, 1, 2가 되죠. 그럼 시타는 3분의 2k파이가 돼서 이거 자체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시타 값 자체는 3분의 2파이. x 대신에 0을 넣어주면 0도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것을 직접 아까 한 것처럼 그림에다 표현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식에서 이와 같은 그림에서 0, 0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여기 값이 되겠죠. 여기 값이 이렇게 0도니 키가 1짜리에서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요쯤 여기 위치죠. 3분의 4파이가 되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각이 3분의 2파이, 이 각이 3분의 2파이, 요 각이 3분의 2파이죠. 요 끝점을 연결하면 정확하게 정삼각형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복소 단위근에서 제세 n승이 1이면 제세 n승이 1을 만드는 제값은 이렇게 1,0을 하나의 근으로 하면서 그것 자체가 정 n각형 의 꼭지점이 근을 이룬다는 얘기죠. 꼭점이 근을 이룬다는 얘기죠. 꼭점이 근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지수가 이와 같이 아까 그 n승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양쪽이 이렇게 똑같이 균등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에 가려서 똑같이 균등 분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면 반드시 여기도 포함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실수가 요 그림에서 실수는 요 값하고 요 값밖에 없는데 이것과 이것이 둘 다 포함이 되는 형태고 이와 같이 홀수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딱 반으로 나눠지지 않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뜨게끔 돼 있어요. 여기 위치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뜨게끔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근 자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만일에
식을 만들면 이것도 재밌는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값을 만들어요. 이걸 Z제로 Z1, Z2, Z3, Z4, Z5 이렇게 쭉 해서 Z11, Z12 만약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Z의 12승을 이 1되는 것의 근이죠. 저거 자체가. 그러니까 저것은 Z의 12승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Z-1에 Z의 12승 플러스 Z의 11승 플러스 Z의 10승 플러스 쭉 해서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게 이 골령 이렇게. 이 값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림에서 얘기하는 이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요 속의 근입니다. 요 속의 근. 그러니까 요게 근이 되는 거죠. 요게 근이 되는 거죠. 이거 자체의 근이 되는 거죠. 이거 자체. 이것의 근이 바로 이것의 근이 여기에 근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더 쓴다면은 Z-Z1, Z-Z2 이런 식의 근이 돼. Z-Z3 쭉 해서 Z-Z10, Z-Z11, Z-Z12까지 이런 식이 되는데 요거 자체 요 11, 11까지 되는군요. 예. 0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요것도 여기가 아니고 11이군요. 이렇게. 요것은 Z-Z1, 요건 요렇게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Z 대신에 이런 식이 있다면 Z 대신에 적당한 값을 넣어서 이것도 또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아기자기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는 개념을 주로 요구를 하지만은 이런 식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고 복소 단위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복소수에 있어서 단위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복소 단위 원시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단위 원시근은 1을 만드는데 이게 말 12승입니다. 이게 12승. 12승이면 Z의 이 근들은 Z의 12승을 해야만 1이 되는 Z값. 이게 성립하는 Z값. 이 값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위 원시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원시근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게 정수론에서 그 모두 계산할 때 나오는 그 언어인데 지금 고등학교 수준으로 맞춘다면 일종의 그 잉여군 내에서 어떤 상황을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의 근이 Z1, Z2, Z3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중에서 12승을 해야만 처음 1이 되는 숫자.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Z의 K승이 1이 되는데 K값 자체는 이게 0, 1, 2, 3 1, 2, 3, 4 N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게 1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한 Z 값을 가지고 이렇게 단위 원시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값은 우리가 사실은 그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정수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게 12와 서로 소인 숫자들은 이게 더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을 12번을 표현해 줘야지만 1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맞는 숫자는 12의 서로 소인 숫자 1, 2는 안 되죠. 2는 육승을 하면 1이 돼버리니까 육승을 하면은 2 안 되고 3 안 되고 4, 5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에서 이런 것들은 되지 않겠죠. 이렇게 12, 이런 것들은 7은 12에 서로 소니까 이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9하고 12도 안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선 제세 1승과 제세 11승만이 원시 단위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극자 표상, 극방정식을 파일을 해볼 건데 직교좌표와 직교좌표에서 표현되는 양상하고 극좌표에서 식으로 나타나는 양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아닌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표현돼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극좌표에 관해서 조금만 오늘 떼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 극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런 식 직교좌표라고 그러죠. 직교좌표. 이 직교좌표는 여기 x축을 두고 여기 y축을 두고 나서 어떤 점을 표현하는 게 이 점이 x축까지 거리, 이 점에서 y축까지 거리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극좌표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 식 자체가 기준선 자체가 이렇게 요선 기준선이 x축, y축 직교좌표죠. 이게. 그래서 직교좌표라고 얘기합니다. 직각이기 때문에 극좌표에서는 여기에 극이 있다 생각하고 이걸 보고 극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극축이 시초선을 이룹니다. 시초선을 이루고 우리가 어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될 때 어떤 점이 있다. 여기에 점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극형식과 표현 방식이 비슷하죠. 그러나서 이 각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극좌표 같은 극형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하면 직교좌표와 그 범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는 그 좌표식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요거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극좌표는 이 표시를 이거를 뭐라고 표시를 하는가 하면 XY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R, 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 이것은 편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 이게 A, B다. 직교좌표에서는 이와 같이 좌표값 자체가 좌표를 표현하는 좌표값 자체가 이거 자체가 유일성을 띄어요. 이게 유일성을. 그러니까 이 위치를 여기가 A고 이게 B면은 A, B다 이외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직교좌표에서는. 반면에 극좌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위치를 표현하는 약속된 표현 방식 자체가 이거 말고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기준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이거를 이렇게 이게 평각이죠. 이게 평각.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파이 플러스 시타로 이렇게 평각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R 이렇게 하면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R은 양값이라고 일단 우리가 상상을 합시다.
R이 양값인 경우에는 평각이 주어지면은 그 평각 방향으로 원점에서 R만큼 거리에 있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평각이 시타 플러스 요까지 각 자체가 시타 플러스 파이, 평각이 시타 플러스 파이죠. 그럴 때 이 거리 R값이 마이너스 R로 표현돼요. 마이너스 R이 되면 이 평각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R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좌표, 하나의 위치가 표현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두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극방정식을 표현했을 때 극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래프가 만날 때 그 교점 자체가 그 하나의 식에 의해서만 그 교점이 모두 다 구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이 극방정식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것을 뭐, 우리 예전에 하던 식으로, X축, Y축 뭐 이렇게 대칭을 한다면 이거 같은 요 위치, 이거를 이렇게 대칭을 시켰다. 그럼 여기 위치는 R, 마이너스 시타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렇게. 각을 마이너스 시타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극좌표 연습 하나만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라면 이것을 Y축에 대칭한다. 이렇게. Y축에 이렇게 대칭한다. 그럼 여기 값은 이게 시타면은 요게 시타가 되는 거죠. 요게 시타니까 여기에 평각 자체는 파이 마이너스 시타죠. 에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표현한다면 아까 하던 평각은 시타 플러스 파이죠. 거기에 R이라 표현하면 이 위치가 표현이 되겠죠. 이 위치가.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의 값 자체를 이것의 평각 시타 플러스 파이에 마이너스 R 해도 이것이 동일한 위치를 표현하듯이 요 값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이 위치를 나타내는 R 값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이면은 마이너스 R, 파이 마이너스 시타를 붙이면은 이것을 나타내는 위치는 저 위치가 아니고 이 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이퀄이 되는 거예요.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나타내는 게, 이 위치를 나타내는 게 비단 이게 정방향으로 평각에 대한 정방향 거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각을 여기다 두고서 이 각에 대한 반대 방향 마이너스 R을 가면 역시 똑같은 위치를 표현한다는 얘기죠. 요것은 극좌표는 처음 공부를 할 때 그 직교좌표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복소근과 단위근 또는 단위 원식은 그 다음에 극좌표 모두 다 복소 함수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